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또 130만 원을 깨면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화가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머리를 차갑게 하면서 일단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해 볼 테니 여러분들도 차근차근히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갈 테니까 집중하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전날로 넘어가가지고 FOMC, 마이크론이 떨어진 거는 오케이. 그리고 매파적 금리 동결 영향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이 될 거다라는 거는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매파적,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는 이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금 전 뭐 이란 매체를 통한 속보를 봤을 때는 이란이 쏜 게 이제 중국 쪽 건물을 맞았다.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려고 폼잡는 거 보면은 살짝 불안불안하기는 합니다. 아, 이 전쟁이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아직도 싸우는구나. 예, 아직도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직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긍정적인 신호들도 좀 나왔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AI 덕분에 130조를 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HBM은 1등이잖아요. 그 HBM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순서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로 돈을 번다. 근데 이제 일단 돈을 벌기 전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돈 번 사람들이 누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랑 학습을 시켜가지고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 누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것도 뭔가 이해가 되죠. 대신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즉 지금 현재 미친 듯이 떨어졌던 하락 추세에서 미친 듯한 지금 거래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일단은 박스권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격 밴드를 지켜주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이슈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5% 이상 차이 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SK하이닉스도 ADR 상장을 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SK하이닉스의 주주라고 했었을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외국 기업이에요. 그러면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를 봤을 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다음에 컨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주 환원 관련돼 가지고는 뒤로 밀었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한다 그러면 미국은 금융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던 게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미국 애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주주 환원을 할 건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한 예로 보였을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당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컨콜에서 얘기했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을 약속대로 이행을 하겠다.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주가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예를 들어 뭐 거의 또이또이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차이가 5% 이상 차이 나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조가 지금 깨졌습니다. 근데 1000조라고 계산했었을 때 5%면요. 여러분들 50조입니다. 50조. 예, 그 정도가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점은 다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타점 신호 관련돼서 너무나도 많은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마저 시청하시고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뉴스 위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 뉴스 관련된 이벤트 뒤쪽에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했습니다. 메타는 죽었습니다. 아, 죽었다고 표현하면 좀 뭐하고 그냥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겁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놈 중에 하나가 애플이라고 말씀드렸죠. 애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플랫폼 사업, 즉 얘네가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가지고 있는 앱. 이게 지금 AI에 대해서 쓰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시가총액 1등이니까 얘네가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 준다 그러면 나스닥도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적 발표 직전에 이런 식으로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또 떨어지게 되면은 나스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걔네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얘네들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더 늘릴 수 있다. 즉 HBM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저전력으로 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다른 반도체를 찾으러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말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HBM으로만 안 됩니다. 이제 HBF라든지 낸드죠. 아니면 다른 것들, AI를 발전하는 다른 것들이 뭔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RX 사업이라고 해서 로봇 사업까지 지금 진출을 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풀스택, SK텔레콤을 지금 필두로 해서 피지컬 AI 쪽까지 간다고는 했지만 명확하게 지금 가시화된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세게 해주기보다는 그런 것보다 일단 지지선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뚫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캔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상방으로든 옆으로든 뭔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요,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미친듯이 털었잖아요. 얘네가 미친듯이 움직였습니다. 분봉이 도라이였죠. 근데 그때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털렸습니다. 그죠?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기관들이 받았고, 이번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격 밴드를 지켜주면서 여기서 요동을 친다 그랬을 때 이거는 개미 털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을 넘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도 300만 원 기준했을 때 130만 원이면은 반을 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반비례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환율도 떨어진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도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죠, 매도를 고려하는 게 낫겠습니까? 얘네들한테 털리지 말자,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인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마이크론도 똑같죠. 그리고 샌디스크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최근에 실적 좋게 나왔던 인텔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다 똑같이 이동평균선하고 거리를 벌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급락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때 이제 뉴스가 뒷받침해 지면은 그러면 이제 더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이제 도망갈 궁리를 해야 되는 지금 어려운 증시가 맞습니다. 골 아프죠. 저도 그래가지고 골이 아픈데,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영상 놓치지 마십시오.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가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타점 신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녀한테 물려줄 거다, 아니면 나는 2, 3년 볼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과정이 어떨지 알고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다 지금 ETF도 당장 내일부터 7월 31일부터 3천만 원이라는 커트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단일 ETF 같은 경우에는 20%로 제한을 둔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기는 할 겁니다. 아마 이 변동성이 있기 전이라서 이렇게 흔들고 자빠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보내셔가지고,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뉴스를 다 보고 있는 트레이더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점 신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던 걸 좀 이어갔을 때 주봉상 보면요. 지금 얘가 어딥니까? 최초 지금 시세를 만들어 왔던 그 상승 추세의 시가를 깨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밑에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빠지겠죠.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수를 한번 봤을 때 코스피 지금 이거 주봉 보면 미친 듯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 가격 밴드, 가격이 아니지. 예. 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지를 해줬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지지를 해주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시다시피 이탈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탈을 시키는 거지 여기서 그냥 이탈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글쎄요 누가 좋아할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해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좀 기대해본다 이겁니다. 주주환원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SK하이닉스 경영진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수익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변화되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대응은 타점 신호로 공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도 타점 신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만 집중하기에도 빡세긴 하지만 제가 그 와중에 틈틈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그래서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보내시면 되고 이벤트를 보신 분들은 SK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죠. 네,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지금 애프터마켓인데 여전히 흔들어 제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아하니 진짜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예, 저도 뭐 수익을 짤짤이 내고는 있지만 개같이 물린 종목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저도 지금 어쨌든 우리 다 같이 힘내야 됩니다. 힘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